여러분 안녕하세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 온인주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긍정적인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이 공감하고 계실 텐데요. 하지만 실제로 직장에서 그리고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인 말을 생활화하고 있는 분은 얼마나 계실까요?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도 하고 상처를 주기도 하지만 가끔은 나쁜 감정이 앞서서 때로는 말하는 방법을 몰라서 실천하기 힘든 경우가 많죠. 그래서 오늘 TV 강의 행복한 100세에서는 서로가 빛나는 황금 말투를 주제로 한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TV 강의 행복한 100세 시청자 여러분. 저는 대화법 소통 전문가인 오수양 교수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강의의 주제는 서로가 빛나는 황금 말투입니다. 흔히들 인간을 사회적 동물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만큼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는 중요하다라는 말일 텐데요. 한자에 보면 사람 인자가요. 이렇게 서로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서로 함께 힘을 합해야 잘 살 수 있다라는 말일 텐데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그리고 직장 내 동료들 간의 관계, 그리고 상사와 부하 직원 간의 관계에서도 정말 사람들과의 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서로가 아주 행복해질 수 있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텐데요.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상대가 빛나고 나도 빛날 수 있는지 오늘 그 노하우와 비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흔히들 말에는 힘이 있다라고들 합니다. 옛 속담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 빚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불가능한 일에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일이 성사될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말일 텐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에 어떤 힘이 있길래 상대의 마음이 움직이기도 하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기도 할까요? 흔히들 말에는 이렇게 세 가지의 힘이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 각인력인데요. 뇌에 새겨지는 힘입니다.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부산 분이신데요. 학교를 갔다 오면 그렇게 저한테 뭘 많이 물어보세요. 오늘은 학교에서 무슨 일 있었어? 오늘 뭐 도시락밥은 맛있었어? 이렇게 늘 항상 질문을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늘 항상 대답을 했었는데, 그리고 저희 엄마가 늘 항상 저에게 했었던 말이, 어릴 때 저는 사실 뭐 공부를 그렇게 썩 잘하는 아이가 아니어서 그렇게 주목받는 아이가 못 됐었거든요. 그런데도 늘 항상 저희 엄마는 저한테 니는 잘 될 기다. 꼭 잘 될 기다. 엄마 딸이라서 고마워. 이런 말씀을 늘 항상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의 그 말이 굉장히 크게 각인이 됐었는데요. 제가 좀 힘이 들고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엄마가 분명히 나는 잘 된다라고 했어. 잘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힘든 일에서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왜 이런 일 있지 않습니까? 그 직장 내에서도 상사분들이 이렇게까지는 말을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좀 화가 나다 보니까 너는 머리를 장식품으로 달고 다니니? 넌 책이란 걸 읽어봤니? 보고서를 발로 썼니? 이런 말들을 간혹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 그런 말을 듣게 되면 밤에도 그 말이 계속 생각이 나서 잠을 못 이룰 때가 있잖아요. 그것처럼 언어라는 것이, 말이라는 것이 어떤 말을 했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뇌에 새겨지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끌리는 힘, 견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누군가가 나한테 너는 잘 될 거야, 꼭 할 수 있어, 이런 말을 하게 되면 나는 할 수 있는 존재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힘이 생기게 되는데요. 그것처럼 우리가 어떤 말을, 긍정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따라서 내가 끌려가는 힘이 있다라고 합니다. 세 번째가요, 성취력입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그 말이 말대로 된다라면 정말 어떠세요, 여러분? 오늘부터 당장 부정적인 말들을 끊어내고 긍정의 말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런 분 계시잖아요. 평상시에도 늘 정말 오늘 미쳐버리겠네. 오늘 정말 추워서 미치겠네. 늘 이렇게 미치겠네, 돌아버리겠네라는 말을 자주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과 좀 거리를 두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말에도 에너지가 있거든요. 늘 부정의 말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과 함께하게 된다면 그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 다가와서 나도 힘들어지고 나도 우울해지게 된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말이라는 것이 각인력을 갖고 견인력도 있고 이렇게 성취력도 있게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말을 할 때, 대화를 나눌 때 어떻게 말을 하는 것이 좋을까요? 흔히들 말이라는 것은 일방통행으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쌍방향으로 말을 해야 상대도 나도 같이 공감할 수 있다라고들 말을 합니다. 말이라는 것이 캐치볼처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공놀이를 하게 되면 상대가 공을 주고 그리고 이제 제가 공을 받고 그리고 다시 던지고 이래야 서로 공놀이를 할 맛이 나게 되잖아요. 근데 상대가 너무 세게 던지게 되면 제가 그걸 피하려고 그 공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말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강한 말을 하게 될 때 그러면 그 말을 받지 못하게 되고요. 그리고 상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이처럼 말이라는 것은 캐치볼처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한 연구기관에서 이런 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말을 할 때 많이 공감이 갔나요? 라는 질문을 하게 됐는데요. 일방적으로 말을 할 때와 쌍방향으로 서로 물어주고 듣고 이렇게 경청하면서 말을 할 때 두 가지 경우 어떤 경우가 훨씬 더 잘 공감이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요. 15%가 일방적으로 말을 할 때 공감이 됐습니다. 이해가 됐어요. 근데 쌍방향으로 말을 전달을 해줬더니 85%가 그 말에 절대적으로 공감이 갔다라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물어주고 그리고 그 얘기에 경청하면서 다시 맞장구를 쳐주고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공감도가 훨씬 더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서로가 서로를 빛내줄 수 있는 황금 말투. 관계의 문을 여는 말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첫 번째 이겁니다. 정기적으로 작은 진전에도 칭찬하라. 두 번째,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라. 세 번째,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 네 번째는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 다섯 번째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 자, 그러면 관계의 문을 여는 말 첫 번째. 정기적으로 작은 칭전에도 칭찬하라. 예, 이 칭찬이라는 것이 사실 굉장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실 안 해버릇하게 되면 말하기도 좀 쑥스럽고 또 칭찬을 들었을 때도 좀 멋쩍고 쑥스러울 때가 있거든요. 근데 흔히들 커뮤니케이션 학자들은 이 칭찬이라는 것이 마치 마취제와 같다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치과 치료를 할 때요. 사실 이 마취제가 없이 치과 치료를 하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이 치료를 받을 때 아주 힘들 텐데요. 정말 그 고통을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누군가에게 좀 언짢은 얘기를 하게 될 때도 칭찬을 먼저 해주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말을 하게 된다면 꾸중을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이 훨씬 더 받아들이는 정도가 공감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자, 이때 칭찬을 하는 방법이 있어요. 상대의 장점을 얘기하는 거. 그리고 다양한 방법으로 칭찬을 하고 그리고 수위를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사실상 꽤 뚱뚱해 보이는 사람에게 누구도 공감하지 못하게 이런 말로 정말 너무 날씬하신데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 공감하기 어렵겠죠. 이렇게 수위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실천하는 것이 또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저희 그 엄마는 이제 어릴 때부터 사실 애들이 좀 부족한 게 있어도 늘 항상
잘 될 기다. 어째 이래 잘했어. 이런 얘기를 부산말로 늘 칭찬을 해주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제가 좀 부족하고 그렇더라도 잘 될 기다. 니는 어떻게 이렇게 잘했어. 이 말에 늘 항상 힘이 나서 다음번에는 좀 더 잘해야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처럼 칭찬이라는 것이 상대방에게 아주 힘을 줄 수 있고 뿐만 아니라 나도 기쁘고 상대도 기뻐할 수 있는 시작, 관계의 문을 여는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진실한 마음으로 감사하라입니다. 저희 엄마는 어릴 때 이제 학교를 애들을 보낼 때 늘 항상 수양이 네가 엄마 딸이라서 너무 고마워. 오늘도 이렇게 안 아프고 학교 갈 수 있으니까 엄마가 너무 고마워. 이렇게 늘 항상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이제 어릴 때부터 습관이 됐었거든요. 사실 이 감사라는 말을 하는 순간 나도 힐링을 받게 되고 상대도 힐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존 헨리라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해독제고 방부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두크 대학병원에서요. 해럴드 퀴히니 그리고 이제 데이비드 라슨이라는 의학 박사님께서 감사라는 것이 면역 세포를 1000배 이상 올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평균 수명을 7년 이상 올릴 수 있다라는 결과물을 발표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감사합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될 때 내가 면역세포가 1000배 이상 올라가게 되고 수명이 7년 이상 길어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어떠세요? 오늘부터라도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해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왜 이렇게 식당에 갔을 때도요, 유난히 이렇게 감사합니다라는 말을 잘해주시는 분이 있으시잖아요. 아유, 김치가 너무 맛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숟가락 이렇게 미리 잘 챙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동료들끼리 식당에 가서도 이렇게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흔히들 요즘 100세 시대라고들 그러잖아요. 100세 시대에 100세까지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100세까지 무엇보다 건강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장내삼을 깍두기로 담궈 먹고 그리고 홍삼을 하루에 60포씩 먹는 것보다 더 좋은 거 바로 감사를 말을 하는 겁니다. 네, 세 번째는 이건데요. 잘못을 간접적으로 알게 하라입니다. 사실상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꾸지람을 들을 일들이 많죠. 상사로부터도 너는 머리가 장식품이냐? 너는 보고서를 발로 썼냐?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사실 그러한 꾸지람을 동료들이 있는 자리에서 듣게 된다면 그 상처가 훨씬 더 깊어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처럼 누군가에게 잘못을 얘기해 줄 때 그때는 여러분 직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간접적으로 얘기를 해주게 되면 상대가 좀 더 깊이 있게 반성하게 되고 두 번 다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게 됩니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미움을 사게 되고 때로는 그 사람을 아주 증오하는 마음까지 생긴다라고 하거든요. 네, 자 그다음에 네 번째는 이겁니다. 직접적으로 명령하지 말고 요청하라인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나이가 좀 더 들어가고 그리고 내 자리의 위치가 포지션이 점점점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이렇게 명령조의 말들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사실 이제 엄마가 되고 아빠가 되고 그러다 보면 아이들한테도 이거 해, 저거 해, 엄마가 이거 하라고 했지?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아요. 근데 사실 명령조로 말을 할 때보다 요청문으로 말을 할 때 상대가 훨씬 더 많이 공감하게 되고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좀 더 잘 실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집에 지금 그 시청하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도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해. 네. 그리고 저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하지 마. 이렇게 한번 해보실까요? 어떠세요? 네, 아마 상대방이 기분이 썩 좋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어떻게 생각하니? 이렇게 바꿔보는 겁니다. 사실 미국 대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 해와, 이거 해와야 돼. 이런 식의 말투보다는 이렇게 해서 이러한 프로젝트를 준비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뭔가를 지시하는 유의 말보다는 요청하는 청유형의 말들을 교사들도 많이 한다라고 합니다. 상대방에 대한 진정한 존경은 명령형으로 말을 했을 때보다 청유형으로 요청했을 때 훨씬 더 상대방이 동기부여를 느끼게 되고 그 다음부터 이 일에 대해서 각인하게 되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을 잘 해야 되겠다. 다음부터 이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 관계의 문을 여는 말 이건데요. 상대방의 관심사에 대해서 이야기하라입니다.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상대방에게 관심을 표할 때 관심에 대한 정도가 그 상대방이 나에 대한 공감도와 호감도가 훨씬 더 높아질 수 있는 비법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학교 갔다 돌아오는 아이에게도 오늘 급식 뭐 나왔어? 오늘은 짝꿍이랑 어땠어? 남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여보, 오늘 일 어땠어? 오늘 김 부장이랑 사이 괜찮았어? 이렇게 물어봐 주는 거죠. 이렇게 관심사에 대해서 공유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그 기쁨이 훨씬 더 상대방에 대한 마음에 대한 호감도가 훨씬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간에 듣고 싶지 않은 말 조사를 했습니다. 이런 말들이요. 옆집 남자 승진했대. 당신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당신은 왜 허구헌날 만년과장이야?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된다라는 거죠. 도대체 쥐꼬리 같은 월급으로 뭘 할 수가 있는 거야? 내가 정말 내가 그때 당신 안 만났으면 내가 진짜 그때 그 김닥터랑 결혼을 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들이 굉장히 상처가 됐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표상 휴가 받은 게 이게 내가 능력이 좋아서 그런 거잖아. 이렇게 본인을 치사하는 말. 그리고 피곤한데 제발 그만 좀 해. 이런 말들이 또한 상처가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부간에 듣고 싶어하는 말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마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회사 잘 다녀왔어요? 여보 정말 고마워. 진짜 정말 그랬어? 오늘 너무 힘들었지? 진짜 정말 당신 너무 이해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을 때 정말 남편과의 사이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마음의 공감이 커지더라라는 겁니다. 이게 비단 부부간의 사이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그 직장 간에서 직장 내에서도 그리고 조직 내에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황금 말투는 어떻게 말을 해야 될까요? 먼저 첫 번째, 인사로 말문을 여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고 미소를 띄우면서 인사를 해주게 된다면 정말 상대도 나도 기뻐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두 번째는 이건데요. 직함과 이름을 불러주는 겁니다. 내 이름을 불러주는 순간 상대가 VIP 대접을 받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아내에게도 누구누구 엄마라기보다는 아내의 이름을 한번 불러주세요. 정미 씨 사랑해요. 이런 말 어떨까요? 세 번째가 바로 키스하라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Keep it simple and stupid인데요. 말을 할 때 좀 더 간단하고 좀 더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운 말로 얘기를 하라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두말할 나위 없는 긍정의 말로 무장하라입니다. 말을 할 때 싫어요 보다는 좋아하지 않아요 라고 말을 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자, 불화의 안녕을 고하라. 말을 할 때 아다르고 어다르다라는 말이 있는데요. 벌써 9시인데 아직도 일하고 있나? 지금 일을 도대체 발로 한 거야? 왜 이렇게 지금 늦은 시간까지 하고 있는 거야? 가 아니라 벌써 9시인데도 열심히 일하고 있네.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자, 틀렸어가 아니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군요. 서로 입장이 다르니까 맞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보는 거죠. 자, 효과적인 신체 언어 이겁니다. 미소를 지으면서 말을 하고 상대가 얘기를 할 때 팔을 벌려서 그렇군요. 네, 그러셨군요.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와 얘기를 나눌 때 손을 이렇게 모으고 있는 것보다는 이렇게 팔을 벌려서 누군가의 얘기를 경청하게 될 때 훨씬 더 많이 잘 전달이 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김 부장님이 얘기를 할 때 내가 좀 더 앞으로 이렇게 숙여서 얘기를 하게 되면 상대가 얘기하고 싶은 마음이 좀 더 절로 난다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신체 접촉을 하란데요. 악수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대화의 시작을 악수를 하거나 아니면 허깅을 하고 시작을 하게 되면 역시 또한 말의 전달력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눈을 맞추는 거, 아이 컨택은 뭐 두말할 나이가 없죠. 사실 이제 한국 같은 경우에는 눈을 마주치면서 말을 하는 것을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눈을 바라봐주면서 얘기를 할 때 훨씬 더 많이 공감할 수 있고 상대에게 내 말을 좀 더 잘 전달할 수 있는 비법이 됩니다. 마지막에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러셨군요. 아, 그랬군요. 하고 고개를 끄덕이는 겁니다. 자, 황금말투 3단계 대화법인데요. 이겁니다. 회사 일 잘 돼요? 어떠셨어요? 어디 사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어머 어쩜 이렇게 피부가 아기 같으세요? 하고 칭찬해 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아 그랬군요 하고 반응해 주는 겁니다. 대화의 윤활유가 될 수 있는 맞장구 바로 이런 건데요. 집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정말 세상에 그랬었군요. 어머 정말 너무 대단하세요. 어머 그래서요? 아우 세상에 너무 힘들었겠어요. 안타깝네요. 이렇게 동감과 경탄을 하거나 관심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동정을 하는 느낌으로 말을 하게 되면 훨씬 더 많이 윤활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런 맞장구 한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지 않고 거절하는 대화법. 네, 이 또한도 상대에게 말을 할 때 이거 정말 저는 좀 어렵겠는데요. 이렇게 이런 지하에 거절하는 것보다는 상대의 좋은 점을 먼저 얘기해주고 제가 이러이러한 사정으로 이런 경우는 좀 하기가 어렵겠습니다 하고 처음 부탁을 받을 때 상대에 대한 좋은 평가를 하고 난 다음에 거절을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싶습니다. 황금 말투. 네. 상대를 배려하면서 말을 할 때 상대도 빛나게 되고 나도 빛나게 됩니다. 흔히들 말에도 온도가 있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따뜻한 말을 전했을 때 나 또한도 그 온기로 따뜻해질 수 있고요. 차갑고 냉소적인 말을 전했을 때 상대도 차가워지고 내 마음 또한 차가워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말을 해야 할까요? 소소한 일상에서도 상대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거 바로 배려하는 말에서 시작됩니다. 상처와 아픔이 되는 독이 되는 말. 누군가에게 말을 하게 될 때 상처를 줄 수 있는 말은 나에게도 상처가 된다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위로와 공감이 되는 말. 이 말은 약이 되는 말인데요. 누군가로부터 당신 덕분에 오늘 너무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김 과장님 덕분에 그 일을 아주 잘 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주게 된다면 그 말로 인해서 정말 오늘 하루 비타민 같은 사람 비타민, 말에 대한 비타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서로가 빛나는 황금 말투, 배려에서 시작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오늘부터 긍정의 말 그리고 배려할 수 있는 말로 황금 말투 한번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대화법 전문가 오수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어떤 힘보다 강력한 말의 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위로와 공감이 되고 약이 되는 황금 말투를 통해 상대를 배려하고 또 나도 빛날 수 있는 멋진 인생을 열어가시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